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합천과 창녕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4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난 가운데 더위와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등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8도, 창녕이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4도, 함안이 35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7도, 합천이 2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4도, 합천 3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밀양과 남해에서 농사일을 하던 2명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8일 밀양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50대 남성이 고열로 쓰러져 하루 만인 그젯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제 오후에는 남해군에서 밭일하던 8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8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초등학생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경남의 통합돌봄센터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1시, 초등학교 주차장에 통학 차량이 속속 도착합니다. 인근 초등학교 10곳에서 오는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 이웃학교 교실로 향하는 아이들. 또래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또 간식을 먹고. 집에 가면 혼자라서 심심한데 여기엔 친구들이 많고 저기에 책도 많고 그래서 여기가 더 재밌어요, 집보다. 경남도 교육청이 무료로 운영하는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입니다. 명설을 비롯해 인근 11개 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이 이용합니다.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평일 저녁 8시까지, 토요일에도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교실마다 1명씩 모두 6명의 전담 교사가 놀이와 미술, 음악,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외부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24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어느새 저녁 6시 급식 시간. 언제 해줄까? 먹어. 밥그릇 줄까요? 집에서는 잘 안 먹는 채소 반찬도 척척 받아갑니다. 학부모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 돌봄은 물론 사교육비 걱정까지 덜었습니다. 보내보니까 조금 체계적이고 프로그램도 정말 좋고 200% 진짜 만족해요. 사교육비도 없고. 경남교육청이 2021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거점 통합돌봄센터 늘봄은 교육부도 주목해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해결 과제는 예산과 전용 공간, 전담 인력 확보입니다. 돈의 문제하고 인력의 문제가 바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하는 이런 노력이 있으면 저는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경남에서는 오는 9월 김해 산문초등학교에 늘봄 3호가 문을 열고 인근 10개 학교 아이들을 돌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폭염에도 쉬지 못하는 생활 폐기물 위탁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온열 질환 예방 점검이 진행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김해시에 이어 지역 공원묘연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에 나섭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휴가철에도 쉬지 못하는 생활 폐기물 위탁 사업장 노동자들. 창원시가 오늘부터 생활 폐기물 위탁 사업장 노동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위탁 사업장 23곳에 870여 명. 창원시는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과 함께 물과 그늘, 휴식 시간 보장 등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준수 등을 점검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각 자치단체가 이번 주부터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미등록 야영장 19곳을 대상으로 화재사고 대응 체계와 안전사고 보상 등을 점검합니다. 창원시도 캠핑장 12곳을 대상으로 소화기 비치와 적정 용품 사용, 안전교육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창원시가 플라스틱 조화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 공원묘원과 천자봉 공원묘원에는 기존 플라스틱 조화를 철거하고 농협과 경남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생화 보관 냉장고를 지원하면 화훼농민이 생화를 공급합니다. 경남에선 지난해 김해시가 가장 먼저 지역 공원묘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제한했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다양한 영화제와 함께 야외 콘서트를 마련했는데요. 낭만이 있는 피서지 영화의 전당을 최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랍국제영화제는 한국과 아랍 간 문화 가교 역할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19년 이집트 혁명 이야기를 다룬 개막작 키라와 알진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 12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낯선 아랍의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고 아랍에 대해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랍 영화제는 상당히 뜻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초까지 지정된 화요일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을 찾아오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라랜드와 화양연화, 몽뭉이, 러빙 빈센트 등의 명화가 여름밤 낭만을 선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지정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영화 말고도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영화 음악을 소재로 한 두레라움 토요 야외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도심 속 야외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겨보길 권해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영화 축제도 열립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0회 부산 가치봄 영화제에서는 영웅과 드림 등 13편의 영화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자막 해설에 덧붙여 상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연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의 전당에 오시면 7, 8월에 훌륭한 휴가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제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도 오는 9월 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김해시 생림면 복림리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포함해 장비 42대와 93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고무 원자재가 많이 쌓여 있고 다량의 연기가 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선 8기 경남도지사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지사 공약관리 규칙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규칙에는 취임일 60일 안에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120일 안에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해 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민 공약평가단 운영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상남도는 민선 8기 도전과제는 137개로 이 가운데 5건은 완료, 128건은 정상 추진, 4건은 일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이룸면 한 농협 창고를 활용한 냅군 공간에 일주할 청년 창업가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음식과 공예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입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예비 창업가와 7년 미만 창업가 등 5팀을 선발해
아이템 개발 자금 지원 등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 예산 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에서 거창군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광주 광산구와 거창군 등 8곳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맞춤형 포털 설정 지원과 주민 제한 사업 교육 등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의 토지 거래량이 최근 5년치 평균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경남의 토지 거래량은 3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20% 줄었고 최근 5년치 평균 5만여 건에 비해 30%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의 토지 가격은 0.1% 상승에 그쳐 2021년 이후 이어지던 반기별 1%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해 위험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비를 못했던 경남의 지방하천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수해가 날 수 있는 지방하천에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도의회 권혁준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경남의 지방하천 670개 가운데 연간 재해 예방 사업은 10개 안팎에 그쳐 수해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